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역 다빈치 노트입니다. 저자는 사쿠라가와 다빈치, 출판사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저자는 다빈치 마니아이자 다빈치 연구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친필 노트, 학술서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연구 분석하여 다빈치식 생각의 도구를 체계화해 정리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글과 사고법을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전하고 이를 통해 일과 일상에서 개인 내면의 잠재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천재의 노트에서 발견한 인간 잠재력의 비밀. 이 책을 펼쳐든 여러분은 예술가로든 과학자로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라도 분명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런 여러분에게 레오나르도가 직접 쓴 노트를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가 세상에 남긴 노트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며 친필 노트에는 최상급 가치가 매겨져 있고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노트도 많다. 완벽에 가깝게 재현한 복사본을 모두 구입한다면 19만 달러에 가까울 것이다. 복사본이 이렇게 비싸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원본 노트는 최소한의 가격을 가늠해봐도 28억 달러를 넘는 가치가 있다. 이러한 다빈치 노트에 쓰여있는 내용 중 진수만을 선별해 이 책으로 엮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면 만능 천재라는 이미지가 강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초인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실패와 좌절을 겪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일생을 보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주목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근간에는 그가 발휘한 7가지의 힘이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연구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필자는 그 힘을 통틀어 다빈치식 생각 도구라고 부른다. 그 7가지 힘을 슬기롭게 활용하면 우리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레오나르도가 생전에 정리를 다 하지 못했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노트를 모조리 연구했다. 그리고 직장인은 물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주옥같은 지혜와 비장의 업무 기술을 골라내어 이 책에 담았다. 그뿐 아니라 레오나르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최고 성공자들의 경험담도 함께 실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들의 지혜를 되새겨 각자 자신의 환경에서 원하는 성과를 올리는 데 보탬이 되고자 했다. 이 책은 다빈치식 7가지 생각 도구를 7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챕터 1. 자신을 존중하는 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라. 챕터 2. 몰입하는 힘. 모든 것은 만물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챕터 3. 통찰하는 힘. 본질을 꿰뚫어보면 성공의 기회가 보인다. 챕터 4. 창조하는 힘.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 사고하라. 챕터 5. 인간관계의 힘. 고독과 인간관계를 삶의 무기로 만드는 방법. 챕터 6. 실천하는 힘. 천재가 실천한 최강의 인풋과 아웃풋 기술. 챕터 7. 행복을 불러오는 힘. 후회 없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만든다. 다빈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이 7가지 힘을 슬기롭게 활용하면 우리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 자신을 존중하는 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라.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뜻밖의 발언이다. 만능 천재로 알려져 있는 만큼 분명히 무슨 일이든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듯 싶지만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직한 자세야말로 그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다만 단순히 자기 비하를 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 산드로 보티첼리는 조개 껍데기 위에 서 있는 여신을 그린 비너스의 탄생으로 유명한 화가이다. 보티첼리는 레오나르도와 같은 공방에서 일하는 7살 연상의 선배이자 라이벌이었는데 그가 레오나르도에게 열등감을 안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여러 명의 화가를 선발해 소집했는데 보티첼리는 뽑혔지만 레오나르도의 이름은 빠졌던 것이다.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고 보수도 무척 많은 일을 놓친 그의 낙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그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했으며
이는 위대한 예술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출발선이었다. 다빈치식 생각도구 가운데서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힘,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없으면 다른 6가지의 힘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자존감은 자기 긍정감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개념이다. 자기 긍정감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수비 자세인데 반해 자존감은 적극적인 공격 자세로 스스로 자신의 위험성을 높이는 힘을 의미한다. 레오나르도는 의식적으로 자존감을 높여서 다른 힘의 저력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우선 자신을 알아야 한다. 는 돌고래가 악어와 싸워 이기는 단순한 방법을 기록으로 남겼다. 돌고래가 자신의 등 지느러미가 예리하다는 장점과 악어의 배가 말랑하다는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음은 그의 파리 매뉴스크립트 중의 일부이다. 돌고래는 자신의 등 지느러미의 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악어의 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고 있다. 돌고래는 악어와 싸울 때 악어 밑으로 숨어 들어가 악어의 배를 갈라 죽인다. 도망가는 자나 겁먹고 떨면서 잡으려는 자에게는 악어가 두려운 존재이며 절대 이길 수 없다. 자신감을 갖고 강점을 발휘하기만 하면 아무리 막강한 상대라 해도 쓰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자존감이 없으면 싸우기도 전에 상대에게 압도당하고 만다. 아무리 어려운 일에 맞닥뜨려도 자신과 상대를 파악하고 해야 할 일을 실행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결점보다 장점에 집중하라. 레오나르도는 스승이 인정할 정도로 그림 솜씨가 훌륭했는데 시스티나 성당을 벽화 제작 프로젝트에 선발되지 못했다. 그 원인은 그림 그리는 속도가 느리고 미완성 작품이 많으며 지시를 무시한다는 3가지 결점에 있었다. 그림을 의뢰했지만 납기를 지키지 않는다. 꽤 그렸나 싶더니 완성시키지 못한다. 완성했나 싶었더니 의뢰한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런 최악의 3박자가 갖춰진 사람에게는 아무도 일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결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화풍과 가치관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을 늦게 그린다는 것은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그리기 때문이며 좀처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지시를 무시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창의성이 높은 작품을 탄생시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레오나르도는 결점의 이면에 있는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장점만으로 승부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느리게 그리는 속도에 적합한 그림 물감을 개발하고 전례 없는 참신한 구도로 그려 감상하는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우리는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를 갖고 있는 한편 갖추지 못한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결점을 고치는 데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는 장점을 살리고 재능을 발전시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면 자존감 또한 높아진다. 나는 계속할 것이다. 레오나르도가 말년에 중얼거렸다는 이 말이 노트에 남겨져 있다. 무엇을 계속하려고 한 것인지 중요한 말이 생략돼 있지만 그 말이 무엇이든 레오나르도는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레오나르도가 평생 계속했던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아웃풋 작업이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다. 그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활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사를 기반으로 노트에 끊임없이 기록한다. 그리고 그림을 계속 그린다는 2가지 단순한 반복을 통해 모든 위협이 창출됐다. 반복된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자존감을 키워갔으며 마침내 주위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평생 꾸준히 연구한 결과 과학자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위대한 예술가가 된 것이다. 게다가 후세의 이 노트와 그림은 모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액에 낙찰됐다. 자존감은 자신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자신의 사상이나 말과 행동에 자신감을 갖고 다른 사람이 간섭을 배제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남이 한 말에 일일이 신경 쓰다가는 자존감을 키울 수 없다. 자신이나 스스로 믿는 가치관을 부정당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상대의 말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빈치 노트에 쓰인 내용의 대부분은 우선 비판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당시 피렌체의 명문 메디치가는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지적 모임을 주재했다. 플라톤 철학을 중심으로 배우는 학자와 문인의 모임으로 낭독회와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열었는데 레오나르도는 그 모임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스스로 인정했듯이 당시의 지식인에게는 당연히 기본 소양인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식이 없다고 비난받는 상황을 스스로 받아들인다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는 경험의 제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자신의 존재를 정의했다. 경험을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한다면 그저 타인의 문장을 인용해 담론을 즐기는 사람들이야말로 하찮을 뿐이다. 위축되기는커녕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열등감을 자신의 에너지로 변환하고자 했다. 레오나르도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상을 일부러 비판하여 자신을 존중하는 힘을 점점 키워갔다. 하지만 단지 상대를 헐뜯고 욕하는 태도는 비판이 아니라 중상모략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때 말하는 비판의 진짜 목적은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비판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재인식하는 데 있다. 자신이 느끼는 위화감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발전할 수 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노트나 스마트폰에 마음껏 메모해보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비판이자 논쟁을 일으키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자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비판을 적어보면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된다. 비판은 진정한 자신을 아는데 필요한 도구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은 빈치 마을의 레오나르도라는 의미다. 빈치 마을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목가적인 마을로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풍요롭다. 그곳을 산책했던 레오나르도가 우연히 동굴을 발견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동굴을 마주하니 공포와 욕구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이 솟아났다. 결국 공포의 감정을 이겨내고 동굴을 살펴보다가 고래 화석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의 동굴 체험을 계기로 바위로 둘러싸인 동굴 속의 성모 마리아라는 이야기를 묘사한 암굴의 성모라는 걸작이 탄생됐다고도 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이 동굴과 같은 미지의 세계와 마주칠 것이다. 그럴 때 공포와 욕구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감정의 선택은 실로 중요하다. 누구나 미지의 세계가 불안하기 마련이지만 새로운 경험이야말로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고 일찍이 갖지 못했던 발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이 영상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7가지 생각 도구 중 첫 번째 도구에 관한 영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면 다음 영상에서 다른 6가지 생각 도구에 대해서도 공유드리겠습니다.